먼저 첫 번째 섹션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요구 공학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딜리버리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소개나 이 관련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앞전에 다른 세미나에서도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 테크니컬 세미나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매번 앞에 한 20분 정도 간단한 소개 자리를 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번 달에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전체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내 요구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목차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하는 자리를 갖고요. 그 다음에 요구 공학이란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시지만 요구 공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내에 구성하고 있는 요구 사항에 관련된 어떤 항목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기대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배경은요, 소프트웨어 복잡도 증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가시성하고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코드의 양하고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가시성 있게 보여질 것인가, 크기가 커지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개발하면 중소기업에게 적은 인력과 적은 비용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정의는 크게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떻게 그 목적을 수행할 것인가의 수행, 그리고 수행된 목표가 어떻게 잘 달성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검증이라는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정의를 간단히 읽어드리면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소프트웨어의 비가시성을 극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를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니까 전체 한 시스템이나 어떤 툴적인 입장보다는 가능하면 안을 제시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큰 구성을 보여드리면요. 먼저 앞에 계획 단계 부분인 것은 목표, 지표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지표라는 것이 기존에 이미 나와 있던 지표들이 있는데, 지표를 함부로 어떤 기업체에 이야기하기는 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표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안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와 그의 툴 가이드에 대한 어떤 가이드집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각 페이지별로 요구사항, 개발, 형상관리, 빌드, 테스트의 어떤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을 수행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가 있고요. 그에 맞춰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오픈소스 툴을 활용하여서 그 툴을 연계해서 이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보여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드마인하고 인파스 같은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 자동화 빌드를 위해서는 엔트나 스크립트 같은 어떤 툴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어떤 JUnit이나 CPP 유닛 아니면 G커브나 엠마 같은 어떤 툴들을 연계해서 하나의 툴과 그리고 하나의 어떤 수련 방안,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구성을 간단히 보시면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요구사항, 설계, 구현, 테스트, 그리고 외 부분은 현상 관리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요, 요구사항 관리하고 구현, 테스트, 그리고 형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지금 완성된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개발하고 어떻게 더 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저희 공학센터에서 연구 중이고요. 이에 관련된 부분들은 향후 더 추가될 것이고 더 발달될 거니까
이에 관련된 의견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보강하고 빼는 부분들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픈소스의 툴들을 연계시켜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항목들을 간단히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주요 나와 있는 지표들은 이런 형식의 지표들, 그러니까 요구사항에서는 우선 추적과 달성, 그리고 커버리지에 관련 어떤 내용들, 그리고 형상 관리에서는 형상 항목, 형상 등록, 형상 변경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요구사항 검증에 관련된 어떤 항목들과 구조 검증이나 그리고 정책 테스트 결함 수준에 관련된 어떤 지표들을 제시하고 간단한 사례 정도를 보여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요구사항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각 항목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 동영상은 저기 공학센터에서 계속 지금 소프트웨어를 공학을 잘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동영상 중에 하나이고요. 이 동영상을 간단히 보시면 요구 공학에 관련된 커다란 기본 개념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공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용, 유지 보수 등의 생명주기 전반을 공학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스웨복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1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 요구사항 영역이며 이에 대한 공학적 접근 방법을 일반적으로 요구공학이라 합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실패 원인의 반 이상이 요구사항과 관련된 사항이었으며 특히 요구사항 개발의 실패가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구사항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바람을 적은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 수집되는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요구공학은 요구사항 개발과 요구사항 관리 영역으로 수행되는데 요구사항 개발은 도출, 분석, 명세화, 검증 및 확인의 순서로 진행되며 요구사항 관리는 명세된 요구사항의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한 요구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공학 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품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요구사항 도출은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추상적 요구에 대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식별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워크샵, 인터뷰 등의 다양한 도출 방법들 중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요구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포함한 다양한 소스를 빠짐없이 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 예산, 범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요건을 수집합니다.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도출된 요구사항들을 중요도, 구현 가능성, 상호 연관성,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정제합니다. 이렇게 정제된 요구사항들은 구현 가능한 요구사항과 불가능한 요구사항으로 구분하고 해당 영역에 따라 분류합니다. 분류된 요구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화하고 프로젝트의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구사항 명세화 단계에서는 정제된 요구사항들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범위와 기술을 객관화하여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요구사항 명세서는
어느 누가 읽어도 오해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하며 구현 방법은 일반적으로 설계의 영역이기에 기술하지 않습니다. 요구사항 검증 및 확인 단계에서는 작성된 요구사항 명세서가 오류 없이 작성되었는지 검증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이 요구사항 명세서에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검증 후 고객과의 합의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최종 확정하게 되며 이를 베이스라인이라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환경 및 조직의 변화 혹은 기술, 시간, 비용적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확정된 요구사항일지라도 수시로 변경이 발생하는데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동일한 요구사항을 보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승인 절차에 의해 최초로 확정된 요구사항인 베이스라인 1에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통해 변경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하게 변경된 베이스라인을 보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변경 관리라 합니다. 프로젝트의 단계인 설계, 구현, 테스트는 모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수행되며 요구사항의 변경은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연결 정보가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추적 관리라고 합니다. 추적 관리는 주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통해 각 단계의 ID를 부여하여 산출물들과의 매핑을 관리하며 복잡한 것들은 IBM Rational Tools, Java Software Control, 레드마인 등의 관련 툴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구현된 산출물에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정보의 추적을 통해 단계별 누락사항이나 변경 영향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함의 발견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관리입니다. 이처럼 요구사항의 개발,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면 이해관계자 간의 혼선과 불필요한 제작업들이 감소될 것이며 더욱 빠르고 정확해진 개발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구공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공학센터 www.softwa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법론, 관련 툴의 적용에 관한 문의는 조지만 책임 박용석 수석으로 연락 바랍니다. 간단히 저희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 요구사항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저희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이 요구공학 부분도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여드리면 소프트웨어 요구공학은 앞에 그림에서,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개발하고 관리 부분이 있는데 저희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 부분에서 요구사항에 관련된 지표까지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줬던 큰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큰 그 관점들에 대한 보여진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요구공학으로 좀 변경했을 때 봤을 경우에는 그 효율적인 요구사항 개발을 위해서 요구사항에 관련된 지표를 놓는 거와 요구사항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요구사항 검증을 위해서 요구사항 관리 도구를 연계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이야기드리면요. 먼저 지표를 보시면요. 지표는 요구사항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달성률, 요구사항 커버리지, 요구사항 추적성에 관련된 세 개의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주로 그 큰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져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 달성률과 요구사항 커버리지는 결과의 입장, 그러니까 얼마나 만들어졌고 얼마나 테스트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구사항 추적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잘 보여져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학센터 내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R&D 프로젝트하고 SI 프로젝트, 패키지 프로젝트, 고실내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각각의 그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나눠놨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례들을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거학 가이드는 지금 간단히 그 어떤 그 요구 공학이 어떤 형식인지 간단한 개요하고 그에 관련된 프로세스 그리고 요구사항 표준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아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가이드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제공을 한다 하여 요구 공학에 대한 어떤 이해나 그런 부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 에 보시면 이제 센터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보시면 큐클릭인이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면 각각 소프트웨어 공학 내의 페이지별로 요구 공학 그리고 설계, 구현 그리고 테스트 이런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공학센터 내 전문가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연계되어서 각각 영역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컨설팅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도구로서는 지금 요구공학 부분에서는 레드마인하고 테스트에 관련된 인패스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레드마인에서는 주로 이게 요구사항 관리 도구라 보다는 이슈 관리 툴이긴 한데 이슈를 요구사항처럼 관리하고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요구사항이 개발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스케줄러 같은 내용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보여지는 항목들을 대해서 가이드하고 도와주는 역할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툴에 프로그램으로 인패스라는 툴이 있는데 이 인패스라는 툴을 써서 테스트 케이스를 집어넣고 그 테스트 케이스하고 요구사항하고 어떻게 연계되고 수행됐는지 내용까지 좀 보여드리고 지원해주는 포함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앞에 요구 공학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크게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행함으로써 개발 상태의 실시간 파악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정적인 분석 그리고 개발의 투명성, 자동화에 대한 편의성, 문서 작업의 간소화, 품질 기반의 개발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요. 지금 주로 요구 공학에서는 개발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툴 간의 연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싱이 되어 있고 문서 작업을 간소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요구 공학에 관련된 지표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가이드 나와 있고 그에 대한 툴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샘플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지금 샘플을 작성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고 있고요. 이 샘플이 작업의 진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경우 2차 버전이 딜리버리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항우 요구공학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부분이나 설계나 그리고 테스트나 아니면 구현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다 업데이트되고 보니까 그 부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저희 공학센터에 연락을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내 요구 공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